김영란의 책으로 보는 세상.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저자 신영복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빈곤하던 60년대 말 글과 그림에도 솜씨가 빼어났던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유머러스하고 따스했던 그는 강의 중 지게꾼이나 가난한 꼬마들 그리고 달동네 이야기 등 사회 밑바닥 사연을 자주 안타깝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1968년 그가 통일혁명당이라는 반공사건에 간첩죄로 끌려간 날은 28살로 그의 음력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갈 형편이 못 되는 청구 초등학교 꼬마 6명과 매달 만나서 빵을 나눠 먹으며 매달 한 권의 책을 모아서 훗날 청구문고를 만들자는 꿈을 꾸던 때였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데올로기 등 복잡한 시대의 내막을 밝힌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 그가 20년 20일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전적으로 자신을 성찰했던 인간 신영복의 책만을 소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깨닫고 배울 바를 바깥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부모, 형제, 형수, 제수, 조카들에게 글로 보냈습니다. 허옇게 성에가 낀 언 방에서 자신의 숨결로 손끝을 데우고 잠들려는 의식을 깨워서 삶에서 얻은 철학들을 손바닥만한 엽서에 깨알같이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감옥에서 얻은 깊이 있는 사유, 가족의 소중함 등을 잔잔하고도 정감 어린 필지로 진실되게 지성과 양심을 여과시켜서 230여 장의 엽서들로 보냈습니다. 그것들은 1988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으로 묶여서 독자들에게도 배달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사적 편지가 아닌 몸은 자유로워도 생각에 갇혀 시달리는 수많은 바깥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감옥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서 출간 후 지금까지 시대의 고전으로 불리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말과 글과 삶이 하나인 인간 중심의 사상과 철학은 넓은 지지를 받아서 처음처럼을 비롯해 강의, 나무야 나무야, 더불어숲, 담론 등 내는 책마다 독자들의 사랑받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형은 면해서 무기수가 되었지만 그는 하루는 길고 1년을 짧다는 독방에서 5년을 살게 됩니다. 또한 사형수와 무기수들이 모인 욕설로 시작해서 욕설로 끝나는 감방에서 다른 죄수들조차 사상범인 그를 감시하고 괴롭혔는데요. 용, 호랑이, 독거미 문신에다가 칼, 복수, 필살, 일심 등 원한의 글자를 몸에 새긴 범죄와 폐륜이 밀집된 밑바닥의 삶을 보게 됩니다. 또 쌍욕과 저주가 난무하는 아기다툼의 지옥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그저 바라보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보다는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기를 강조하면서 그의 생각은 죄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거친 죄수들조차 그를 형이라고 불렀다는데 벌거벗은 이들로부터 맨몸으로 받은 평가라서 더욱 값지게 들립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투쟁이 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한 손엔 징역 보따리를 들고 감옥을 전전했습니다. 불신과 허구, 환상과 과장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그들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한여름 모로 누워 칼잠을 자는 비좁은 공간에서 사람은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뿐. 무더위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욱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미움의 대상이 오로지 존재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경계합니다. 조카들에게는 자는 토끼를 깨워서 함께 가는 착한 거북이가 되어라 하고 말해줍니다. 그는 자신이 인텔리의 안경을 벗고 오만했던 시절을 반성하자 감옥은 오히려 희망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는 교실이 됐다고 합니다. 하루의 징역살이를 마치고 곤히 잠든 한 마리 짐승들을 바라보며 그는 밤마다 저미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단지 세상의 수많은 아픔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산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걷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는 뽑은 이빨을 담 밖으로 던져서 자신의 일부를 출소시키기도 하고 느리게 가는 시간을 사색과 독서 그리고 글쓰기로 보냅니다. 씹던 껌으로 벽에 붙여놓은 코스모스 한 송이와 새벽 참새 소리에 감격하며 조각난 햇볕을 쬐기도 합니다. 빼어난 문장가이자 동양 고전학자 서예가로도 유명했던 그는 또한 여백과 공간의 미를 살린 신영복의 엽서 글씨체를 본딴 짧은 글로 깊은 울림을 전파하는 자신의 연륜과 사상을 큰 획으로 그은 어깨 동무체라는 서체를 나오게 했습니다. 바깥, 열린 대문, 두레상, 한솥밥, 여럿이 함께, 빈손, 너른 마당, 함께 맞는 비, 길벗 삼천리, 사람마다 등등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처음처럼의 글씨체와 그림은 빈부와 지위의 격차 없이 서민의 애환을 달래준다는 백만인의 술, 소주에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저작권 대신 두산에게 학교에 1억 원 장학금을 주도록 해서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주위에 자신의 일부를 나눠 묻는 일이라던 자신의 말을 실천했습니다. 사랑은 당장 그 생활에서 이루어가며 경작하는 것이라며 현재와 오늘의 사랑의 중요성을 가리키며 본보기를 보인 것입니다. 청년에 들어갔다가 1988년 48 장년이 돼서야 세상 빛을 보게 된 그는 1989년부터 성공회대 교수로 중국 고정 강독 경제학 등을 강의했고 1998년에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2006년 그의 정년 퇴직 콘서트에는 쏟아지는 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형용하기 어려운 감동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퇴임 후 사회 인사들과 죄수 등 60명은 신영복 함께 읽기라는 진솔한 고백서를 펴냈습니다. 그는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2014년까지 석좌 교수로 강의해 왔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상을 구축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20년 20일을 감옥에서 보내고 27년 5개월을 자유인으로 산 뒤 시대의 고통을 사색과 진리로 승화시킨 시대의 지성인으로 평가받으며 2016년 75세의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많이 읽고 많이 버리고 많이 아파본 사람이 전하는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허한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는 인간 사랑 지침서입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라는 그의 말을 생각하며 코로나로 인해 격리된 채 느슨해지려는 삶의 고삐를 다시 틀어주어 봅니다. 감사합니다.